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때 건강을 더 챙길 걸, 돈을 더 모아둘 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 걸.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회들은 미리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60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삶의 질 이 모든 것이 젊을 때의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핵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대비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70대가 된 많은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관절, 치아 같은 부분은 젊을 때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도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가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나갈 기운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병원비가 부담이 되면 경제적인 걱정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꾸준히 운동할 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걸, 과식을 줄일 걸. 하지만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몸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70대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지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70대가 되면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특히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저축할 거리라는 점입니다. 돈이 충분하면 건강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어렵고 정신적인 불안감이 커집니다. 50대, 60대부터 미리 대비해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갑자기 모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소비 습관과 저축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과 저축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와 재테크를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지만 안전한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입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임대 수입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나친 사치나 과소비는 노후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7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7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안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70대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를 더 신경 쓰지 못한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까웠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외출이 줄어들면 사회적 활동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70대 이후에는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기존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락을 미루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외롭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돌봐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쁠 텐데 괜히 연락하면 부담될까봐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손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찬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도 챙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특히 여행을 더 다녀볼 걸, 악기를 배워볼 걸,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거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와서 뭐하러라는 생각에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도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보세요. 도전하는 즐거움을 알면 나이가 들어도 삶이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진짜 후회하는 것은 해본 일이 아니라 못 해본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걸 미리 정리해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건강, 재산,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결국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건강 상태 점검과 의료 계획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를 고민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해야 노후가 더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재산과 경제 계획입니다.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늦기 전에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쌓인 오해나 갈등을 풀고 마음의 짐을 덜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단이 많은 집이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이라면 미리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계획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운동, 식습관, 건강검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나 보험 혜택을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서먹했던 가족이 있다면 화해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행, 취미, 공부 등 해보고 싶은 일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노후가 더 즐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고 정리해 나가면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원망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관계만 남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삶을 정리하면 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들,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건강, 돈, 인간관계, 하고 싶은 일, 인생 정리 이 5가지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이라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인간관계를 위해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 보세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노후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학교나 직장 같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고정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좁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작은 실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조금만 용기를 내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풍성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람을 향해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됩니다.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안 맞을 것 같아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과정은 언제나 설렘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더 다가오기 쉽습니다. 작은 만남이 큰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편견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리를 두면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만남이 즐거워집니다. 특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배울 점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 인연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는 이 나이에는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픈 마인드로 대하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벼운 인사부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대화할 때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공감하는 태도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울 것이 많다는 태도를 가지면 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이 참 좋네요 라고 칭찬하면 대화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태도와 친절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작은 친절이 결국 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면 관계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태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한 시선과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인연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를 하면서 끼어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는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의 말이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한눈을 팔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며 듣는 것이 신뢰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배려와 경청이 좋은 인연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나 자신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려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대화 주제가 풍부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공통된 관심사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됩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 동호회, 등산 모임, 독서 클럽, 음악 감상 모임 등 관심 분야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취미 기반의 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모임 내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보면 더 빠르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가기 전에 미리 해당 분야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임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양원 봉사, 무료 급식소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공공기관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을 위한 모임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맺어진 인연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협력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면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뿐만 아니라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을 함께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 동반자는 신뢰와 배려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가는 여행도 좋지만 단체 여행을 이용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당일치기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극, 음악회, 전시회, 영화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함께하면 대화할 주제가 많아집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강좌나 취미 수업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과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면 더욱 즐겁고 지속적인 관계가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온라인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집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같은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먼저 소통하면 오프라인 만남도 더 편해집니다. 건강, 여행, 독서, 사진, 요리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그룹에 가입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점차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는 정직하고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임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관심을 표현하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대를 너무 빨리 믿기보다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관심을 표현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을 너무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지만 예의를 갖춘 대화법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캐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신뢰를 쌓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번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나 전화를 하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관계 유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취미를 기억해두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기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남을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한쪽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기보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존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인연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번 한 말은 책임지는 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고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식적인 행동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존경받고 좋은 인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상대방도 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지속하려면 상대방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때때로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솔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점이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정리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참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되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말보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말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서운한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지나간 서운함에 오래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감정 표현을 연습하며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인연은 한 번 맺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는 연락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가끔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도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는 감동을 주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연락을 꾸준히 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상대방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연을 오래 지속하면 인생에서 더욱 든든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인연들에게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좋은 인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 속에서 자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신뢰를 쌓으며 배려하는 태도가 좋은 인연을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면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어떤 인연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좋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밤마다 피부가 가려워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부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죠. 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해결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움증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 이제 공개합니다. 사실 가려움증의 원인은 피부 자극부터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려움증 때문에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바로 이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통해 가려움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하나씩 소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가려움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나요? 밤이 되면 피부가 간지럽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이런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더 지쳐갑니다. 여러분도 가려움증 때문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진정시키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피부가 가려운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원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가려움증, 그 불편함의 뿌리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도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가려움증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비법들을 확인해 보세요. 피부가 가려운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외부 자극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제, 심지어 옷감까지도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탁 세제나 향이 강한 바디워시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피부의 보호막을 약화시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맞지 않는 의류도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면 소재보다는 자연 섬유나 부드러운 옷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를 씻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려면 온도와 제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품을 바꾸거나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환경 요소가 가려움증의 원인이라면 이를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환경을 적절히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로도 피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그 예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에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는 쉽게 자극을 받으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피부가 예민해져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더욱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안감은 피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신체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피부의 자연적인 회복력이 떨어져 가려움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간단한 명상이나 요가를 시도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활동이 피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것,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피부가 가려운 이유가 알레르기 반응이라면 그 원인 물질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가 접하는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음식, 화장품, 세제, 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데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피부는 붉어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이런 반응은 간혹 부풀어 오르거나 발진을 일으키기도 하죠. 알레르기 반응이 지속되면 피부는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원인을 파악한 후 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 성분이나 음식이 원인이라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는 것은 피부 가려움증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피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방법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가려움증은 주로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려면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의 원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 바로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습하는 것은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습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 가려움증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쉽게 가려워지고 그로 인해 긁게 되어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그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가능한 한 천연 성분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보습제를 선택하면 피부에 자극을 덜 주고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조금이라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더 잘 흡수되어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나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세요.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피부는 한층 더 건강해지고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피부 보습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겠죠?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바로 목욕 후나 세안 후입니다. 피부가 아직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깊숙이 흡수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수분을 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 피부에 물기가 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보습제는 너무 무겁거나 기름진 제품보다는 가벼운 텍스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더욱 촉촉해집니다. 보습제를 바른 후에는 가볍게 손으로 눌러주면 피부가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건조해지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피부 장벽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강화되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면 피부는 더욱 부드럽고 건강해지며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습제를 바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피부가 가려울 때 그 원인은 종종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건조한 실내 공기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켜두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공 향료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나 화장품에 인공 향료가 들어있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세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세제를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은 가려움증 예방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부 자극을 줄이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피부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잘 관리하면 피부의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수분을 빼앗겨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의 습도를 조절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뜨거운 샤워를 피하고 적당한 온도의 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에 부담을 줄입니다.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습도와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만으로도 피부의 가려움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관리해 보세요. 환경을 관리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피부 건강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입는 의류는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가 가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옷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피부에 마찰을 일으키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다면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양모, 실크 같은 자연 섬유는 피부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습니다. 또한 너무 꽉 끼는 옷은 피부에 압박을 가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에 너무 밀착되지 않는 옷을 선택하여 편안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두꺼운 옷을 입게 되지만
그 안에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두꺼운 외투나 스웨터는 피부에 맞지 않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가려운 상태라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여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류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연 섬유로 된 의류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피부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자극하는 의류를 피하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류 선택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부 건강은 단순히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피부는 더욱 민감해지고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과 몇 분 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피부가 더 가렵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이나 요가,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부가 민감할 때는 마음의 평화도 함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명상은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은 마음속의 불안을 덜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중에는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속의 잡념을 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명상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명상은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하여 마음과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피부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피부 건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는 스트레스 관리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세요. 가려운 부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찬물입니다. 피부가 가려울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찬물로 씻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찬물은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려운 부위에 찬물을 적셔서 가볍게 두드려주면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로 세안하거나 샤워를 하면 피부가 더욱 시원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철에 유용하며 가려움증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로 피부를 너무 자주 씻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적당한 온도의 찬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찬물을 뿌리거나 가볍게 닦아주면 즉시 피부가 진정되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찬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므로 보습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이용한 방법은 가려움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찬물을 이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피부가 가려울 때 찬물로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여 가려움증을 즉시 완화시켜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실천으로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다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피부를 진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동안 고통스럽게 밤을 새운 여러분에게 이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더 이상 가려움증에 시달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려움증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가 더 이상 자극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보습에 신경 써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려움증 완화 방법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도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법들을 함께 나누면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한 피부로 가려움증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피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